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죠? 네네. 네. 네,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저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이제 기술융합 사례로 했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린이들 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만나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했던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앞으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는 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3년 정도 직접 공모 사업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했던 사례, 그리고 운영했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조금 어려웠다거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앞에 보시면 저는 사실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2012년부터 근무를 했었고요. 2022년까지 약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팀장으로 있었고, 그전에는 서울에 이제 아트선재센터라고 해서 현대미술을 다루는 미술관에서 또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일들을 했었고요. 제가 주로 만났던 대상들은 유아부터 초등,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교사연수까지 해서 성인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박물관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한 지금 1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최신 시기 기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좀 발빠르게 만날 수 있었던 점이 있었고요. 저는 아까 제가 질문하실 때 들어보니까 어린이들 관련해서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들 장면만 지금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현재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가서도 보실 수 있고요. 저는 6세부터 하는 컴퓨터 관련 또는 기술융합 프로그램들을 박물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넥슨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창의미술 프로그램도 같이 IT랑 접목을 해서 했고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원 버튼이 사실은 0과 1, 이진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몸을 체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실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코딩 교육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플로드 코딩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주로 만드는 일들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 안에 마더보드라고 해서 컴퓨터들이 올라가는 PCB 큰 보드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수막으로 직접 제작을 해서 그 위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부품이 돼서 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기도 했었고, 뭐 해킹되는 것도 내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이제 박물관 그리고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미술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예술과 기술의 융합된 삶을 살았네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약간 예술에서 기술을 넘어갈 때 너무 어렵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좀 쉽게 갔던 것 같아요. 그 길을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저는 특히 예술이나 그림 그리는 거는 그냥 정말 내가 손으로 쓰는 연필로 그렸다면 그 연필로 그리던 거를 컴퓨터로 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이제 가시면 이제 제가 퇴사하긴 했지만 거의 10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약간 박물관의 운영 방향성이 조금 변경되면서 교육 프로그램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과거 이제 코로나 전에도 그리고 코로나 때는 온라인 수업까지 개발을 해서 이제 각 가정에까지 키트를 배달을 해서 그거를 줌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저희 짧은 머리에 제 모습이 잠깐 보이네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프로그램 진행된 내용들을 보시면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퇴사한 이후에 했던 일들은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직접 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부터 이제 작년까지는 도내 또는 서울에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랑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있는 지원 사업들을 제가 직접
이제 해서 공모를 해서 된 프로그램들 중에서 세 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증강현실과 그림책이라는 모티브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림책에 그림이 없으면 얼마나 황당할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없으면 뭘로 보지? 그러면 증강현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술을 먼저 선택한 건 아니었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증강현실 하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가상현실인가? 혼합현실인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가상현실은 VR로 된 기기를 쓴 다음에 나만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같은 기기를 써야지만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나온 기기부터 이제 박물관에서 직접 써봤기 때문에 어지러움증도 있고 아이들하고도 써봤고 앉아야 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체험에 가까운 것만 했었고 그 이후에는 VR 드로잉 같은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창작에는 조금 좀 느낌이 적었죠. 그래서 막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이 쉬운 거는 모바일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켓몬고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코끼리 같은 거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코스페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이제 원하는 동물, 건물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 증강현실을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AR은 어도비 포토샵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에선 대부분 플랫폼에서도 AR을 제공을 하는데요. 가상현실보다 증강현실이 쉬운 이유는 이제 실제 공간에 오버랩되고 팝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훨씬 적고 이제 아마 유아 교구에서도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증강현실을 사용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들이 대부분 유료화되어 있어서 이제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서비스가 안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앱에 다운로드 받으면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서 이제 사용하는 어린이들이든 가정에서든 쓸 때 이 사양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AR을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우선은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예제로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 이슈가 되는 게 딥시크가 오픈소스라서 오픈소스지만 사실 아무나 쉽게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되어 있지만 그 언어를 다 이해해야지 사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실 배우시면 아까 파이썬처럼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해놨고 뭐 도서관이든지 학교에서든지 누구든지 쓸 수 있게 그래서 본인이 만든 소리, 그림을 다 팝업 띄어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22년도에 공모 사업에 처음 됐는데 그게 좀 우수하게 평가를 돼서 제가 22년, 23, 24년마다 공모 사업에 다 운영이 됐고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대신 증강현실을 했을 때 코딩이 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림책인데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거에서부터 아이들이랑 같이 동기부여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진행을 해보면 앞으로 설명드리는 것들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랑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 손 스케치도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작가처럼 디지털 패드에 옮겨서 그림 그리고 필요한 음원도 컴퓨터에서 다 찾아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까 그랬는데 회의 사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회의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다. 책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이들 활동했던 사진들을 지난 차시 활동했던 사진들의 일부를 아이들을 인화해서 다 나눠주고 본인들이 노트를 다 쓰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했고 이거 힘들었고 저거 힘들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디자인했던 거를 이제 가제본을 해서 지금 볼 수 있게 회의를 계속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3년 연속 운영을 했다 보니까 약간 이 프로젝트가 하나지만 계속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3조고는 본인들이 3조고란 출판사를 만들었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까만색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마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R이 포켓몬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다 포켓몬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거는 GPS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든 가든지 한라산에 가면 뭐가 나오게 딱 심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증강현실에 딱 두 가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 위치 기반으로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특정 마커에서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QR코드 찍으면 나오는 건데 QR코드는 그냥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찍으면 이 위에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첫 번째 해는 이렇게 그림이 없고 정말 마커만 있는 상태로 제가 진행을 했고, 프로젝트도 이제 출판사 이제 발표회처럼 학생들이 직접 자기들의 책들을 이제 설명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들 또 하고, 코드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아까 하셨던 파이썬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파이썬에 불러오고 싶은 데이터가 보이는 것처럼 코드를 이게 어떤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고 나면 이제 밖에서 보여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 이게 저거구나라는 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썼던 아까 증강현실 코드를 아이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같이 그거 넣는 작업들도 같이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샘플로 가져온 이거는 뭐냐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을 한번 비춰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줌에서 한 번도 하진 적은 없었는데, 원래는 제가 그 만든 AR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책 보는 방법에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허용 이렇게 누르시고요. 참고로 안드로이드가 잘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책을 한번 줌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제가 사실 이렇게 줌으로는 안 해봤지만, 그러면 뭔가 팝업돼서 돌아가거나, 네, 원래는 소리까지 다 출력이 되는데 이게 줌이라서 소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아마 이미지만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 스토리, 그림 모두 다 아이들이 다 넣은 거고요. 지금 다운로드 받지 않으시고 인터넷인 상태만 되면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코드는 물론 아이들이 할 수 없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셔서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거죠. 혹시 다 해보고 계신 건가요? 머리가 나오고. 아, 네, 맞아요. 거기 들어가는 소스도 다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소리들도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넣을 수 맞아요. 있고. 벌도 나오고 문어도 나오고 뭐 난리 났다. 직접 아이들이 그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 이제 2022년부터 계속해서 3년 차까지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첫 해는 그렇게 했고, 이제 작년에 출판사 했을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출판사 직원이다, 너희들이 이제 각자 팀을 이뤄서 책 주제를 정해서 만들 거다. 그리고 출퇴근 메시지를 써라.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패들렛 많이 쓰시잖아요. 온라인 그 협업 플랫폼에서 본인 회의들도 기록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러니까 패들렛을 배우기 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회의를 기록하기 위해서 패들렛에도 적고, 출근해서 오늘 난 무슨 일 할 거야 이런 것도 다 적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엔 애들이 오늘은 야근할 거예요. 이런 것도 쓰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프로젝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할 거는 역사랑 같이 엮어서 프로젝트를 한 건데요. 사실은 제주에는 탐라술육도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되게 유명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 보물이긴 한데 아직 뭐 문화유산으로 그 유네스코에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큰 지도에 있는 게 탐라술육도예요. 이거는 그 170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제주도의 전체의 생활상들을 이제 살짝 엿볼 수 있게, 그 당시에는 제주를 관리하는 이제 관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이영상 목사라는 그 분이 이제 각 지역 마을을 돌면서 이 마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군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41첩 정도의 탐나술력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도내에 있는 도민들도 잘 이 자료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인식도 전환하면서 동시에 디지털로도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가운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장면 양쪽에 있는 거는 이 화첩이 실제 크기는 한 A3 정도 되는 화첩이 한 장씩 해서 41첩인데 그거를 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같이 먼저 비교해서 이 술력도 자체가 이제 회화사적인 가치도 있고 뭐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지리학적인 가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제 모장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1년에 이 게임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나 아니면 국내에서는 국제학교에서는 이 마인크래프트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프로그램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작은 블럭을 하나하나 가지고 화학적으로도 다 조립이 가능하고 건축, 뭐 역사적인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AR로도 해볼까, 뭐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채택한 거는 이제 AR이었고요. 어, 그런데 마인크래프트 속에도 가지만 이제 실제 현장을 가기로 했어요. 성읍 민속마을이 그 조선시대 당시에 도내에서는 크게 세 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성읍 민속마을이 그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직접 가서 각 문의 위치라든지 뭐 문마다 어떤 치성이 있고 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실제 가서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도 제가 두 회를 운 좋게 하게 돼서 첫 회에는 현장 탐방이 아니었고 프로그램의 파일럿으로만 운영을 6회 정도 해봤었고요. 작년에는 총 10회를 하게 됐는데 현장 탐방을 꼭 가보자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결과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현장에 갔다 와서 거기서 찍은 사진을 아이들이 직접 여기다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마인크래프트의 제주도 데이터를 이제 지리 정보원에 들어가서 지도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7분의 1로 축적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랑 직접 각 행정구역 3개의 팀으로 나눠서 본인들의 탐나술력들을 만드는데 탐나술력들을 그냥 만든 건 아니었고요. 그 화첩에 담았던 그 이야기들을 다 같이 우리가 배우고 읽은 다음에 관아가 왜 필요한지, 이 위치에 관아 왜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각 행정구역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각각 작업할 땐 만나기가 사실 어려워요. 같은 지도 안에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갈 때 요즘이란 뭘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아이들이 직접 이 안에서 제작을 해서 롤러코스터를 다 같이 타고 이동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마인크래프트의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물을 하고 싶을 때 작물만 심으면 안 되고요. 물을 줘야 되고요. 비료를 뿌려야 더 잘 자라고 말을 타려면 말에게 밀을 줘야 합니다. 안장도 해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장을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거기 사진도 찍었지만 더 아이들이 더 많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박물관, 미술관에서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정각 전에 20분 전에 오는 아이들, 20분만 더 하고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 다음 시간까지 이런 공부를 해오자 자기 주도성이 너무 높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 발표를 할 때도 이제 대부분 강사들이 기획을 하잖아요. 이걸 하고 이걸 하자. 근데 이 프로젝트는 온전히 자기네 구역은 본인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꼭 회의를 한 다음에만 제작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희 룰이긴 했어요. 그래서 성을 짓더라도 돌 종류가 엄청 많아요. 무른 현무암, 뭐 깎아지른 현무암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팀원들 중에 4명이 한 명은 뭐 화강암으로 하고 한 명은 퇴적암으로 하고 그렇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를 같이 해서 재료도 정하고 같이 만들고 어디에 문을 할지 회의를 촘촘히 하면 할수록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된다는 거를 아이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하고 이제 마지막 날도 이 친구는 지금 3학년 친구거든요. 근데
발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각 팀별로 자기들의 프로젝트 발표가 순간순간이 너무 재밌고 더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문 제작인데요. 사실 신문 제작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로 탐구라고 해서 전 지역에 있는 이제 예술 또는 이제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룰 수 있는 이제 주제 분야나 탐구가 뭔지 해서 공모를 받았고, 저는 이제 기술이랑 사진,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신 분은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렇게만 해서는 사실 기술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뭘 해볼까? 근데 기술보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제를 먼저 정하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하려고 했던 거는 현재 지금 초등 5, 6학년,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사실 그때가 제일 코로나 심할 때였기 때문에 입학 때부터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마스크를 못 벗었고 지금 6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사귀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애들의 삶에 있는 걸 뭔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그걸 기술로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고, 보신 것처럼 이제 관계에 대해서 애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 사업을 처음 제안했을 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고 볼륨이 너무 커서 이걸 과연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 운이 좋았던 건 프로젝트 지원 사업명이 예술로 탐구였기 때문에 탐구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이거는 도내에 있는, 제주에 있는 6학년 한 학교에 두 학급에서 9차시 동안 총 한 번에 18차시, 18시간 한 반에 18시간 동안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거를 직관적으로도 보여주고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진도 많이 좀 활용을 해서, 근데 이제 카메라가 아니고 학교 내에 여기는 좀 소규모 학교였거든요. 한 반에 21명. 그래서 1인 1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어서 태블릿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 있는 기자재들을 사용을 하고, 대신 이거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제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친구들을 사진을 찍을 때 대신 꼭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 사진을 찍어도 되니? 찍었지만 써도 되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상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거는 한 번 올리는 순간 절대 다시 지울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문을 완성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쓸 때 꼭 두세 번, 세 번 아이들끼리 서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연습이 됐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말할 수 없는 사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감정을 이입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글을 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하지만 사실 얘네들한테도 다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 내가 너무 물건을 막 썼던 것 같아요라는 얘기들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관계를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시각이랑 이제 문학 그리고 신문에서 요즘의 현상들,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신문을 한번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요즘 종이신문 처음 본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종이신문 처음 본 사람 거의 반에 본 사람 자체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신문을 되게 꼼꼼하게 같이 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사설, 칼럼 뭐 이런 거 특징, 아니면 글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신문사마다에도 그 성향이 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인크래프트 할 때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 장면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글을 쓸 땐 당연히 태블릿으로 썼어요. 그렇지만 처음 기본 글은 원고는 다 본인들이 직접 썼어요. 챗 GPT는 GPT를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연령에 맞지도 않고 GPT는 거의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태블릿에서 쓴 다음에 거기서 디자인을 하고 이제 가제본을 하면서 이제 만든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은 다 썼어요.
아이들이 원고를 다 쓴 다음에 대신 좋은 거는 태블릿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캔바를 썼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지금 연령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캔바 미리 캔버스는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캔바에서 아이들이 원고를 다 업로드하면 다 아이들이 읽어보고 어떤 거를 꼭 실으면 메인으로 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했어요. 그리고 편집팀이랑 이제 디자인팀, 사진팀 이런 것도 다 나눠서 학급 안에서 역할을 나눠서 편집팀에서 원고가 오면 사진팀이 그걸 필요한 거, 디자인팀이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나눠서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을 쓴 다음에는 밑에 이미지는 이제 AI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캔바에 있는 매직 AI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쓰면 본인들이 글 자체를 넣는 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키워드를 아이들이 골라서 넣은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한 거였었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본인들 그래서 원래 계획이 이 프로젝트가 12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1월 2일 날 제가 배달을 해다 줬어요. 네, 그래서 로고도 본인들이 쓴 거고 들어가는 뭐 만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썼고 만들 때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종이신문이란 것도 처음 경험했던 거고, 뭐 사진도 써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근데 하고 나니까 사실은 저희의 처음 의도는 관계를 잘 인식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회의를 하면서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친구가 나랑 다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설명해도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는 사실 그냥 정말 연필에서 시작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이 연필의 이름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뭐 엔트리로 할 때도 있었고 마인크래프트로 할 수도 있었고 요즘에 제일 좋은 연필은 사실 AI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AI를 써보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찾아내는 걸로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AI를 쓸 때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꼭 찾아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대답을 제일 많이 해요. 네이버 지식인.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방학하는 그 시기가 제일 답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하긴 해요. AI도 학습을 하는데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이 AI 또한 잘못된 내용을 나한테 전달할 테니 두 번, 세 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이제 플랫폼에서 할 때도 AI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여러 번 확인하고 네이버에서도 보고 다음에서도 보고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창의적으로 발상을 할 단계에서는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수렴하고 최종적인 단계로 갈 때는 본인의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림 그릴 때 컬러링 잘 못하고 뭐 신체 그리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걸로 굉장히 단시간 안에 본인의 아이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 아까 중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데이터 편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유튜브 보면 보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보는 것만 나오고 그러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그러면 그 이전에 아마 선생님들이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소개할 때나 활용하실 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앞에 있는 가능성이나 한계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이랑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 연필을 쓰는 게 창의적 문제 해결의 하나이긴 한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걸 만들어주는 기획자나 예술가나 강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